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인기 평형수였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증가와 내년 입주 물량 부족과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만료되는 만큼 15억 원을 넘는 이 보증금이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투자의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은 전화 상담 023-5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이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커리어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권호숙 대표님이 아파트 대체지로 오피스텔이 몰리는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고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서울의 모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가가 이제 10억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다 보니 그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는 이러한 기사를 봤는데요. 오피스텔이 왜 오를지, 왜 대체 지역이 필요한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진단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효과로 사실 풍선 효과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지로 오피스텔이 그 대체지가 왜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면 우선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많은 부동산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도 했고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증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러한 주택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들어온 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1년도죠. 21년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한번 짚어보시면 규제에 따른 추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한 대출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그리고 전매가 역시 강화가 되고 재건축이 이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해 그 달 보시면 지금 6월 달이고 8월 달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의무가 생겼고 또한 양도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넘어와서 보시면 세제가 강화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강화된 이러한 정책 때문에 역효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특히 민간 분양가가 상한제가 됐고요. 세제가 강화됐는데 이 보유세, 양도세가 굉장히 강화됨으로써 다음 달로 넘어가시면 이제는 취득세까지 이렇게 보유세가 양도세 강화된 것 플러스 모든 것이 점점 강화된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를 보시면 규제 지역이 또한 추가가 됐고 자금 조달 계획이 또 확대가 됐죠.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집값을 올리는 하나의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시면 또 많이 나왔죠. 자금 계획도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이 강화, 재건축은 실제 거주하는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 이때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굉장히 많이 또 집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굉장히 혼란때 이 시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보시면 굉장히 집값이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상승을 많이 했던 때죠. 담보대출과 전입신고 신설이 됐죠. 또한 이런 걸 보시면 임대차까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가 강화됐는데 보유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또 강화가 됐고요. 지금 5월 달을 보시면 21년 5월 달에는 금융 취득에 대한 이러한 무주택이 완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은 또 무주택에 대한 대출도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비규제 지역이 풍선 효과가 투기 과열 지구와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 비주거용 주택이 인기가 많다는 첫 번째 원인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을 보시면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세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너무 급상승을 하다 보니 이 서울 이외의 수도권으로 사실은 이동을 하게 되죠. 탈바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7월 10일 대책 이후의 공동주택 가격을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보신 바와 같이 대책 이후에 6억에서 6억 이하와 6억 초과에서 9억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많이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 내용을 보시면 앞선에 아나운서님이 기사를 말씀을 드렸죠. 9억 초과와 15억 이하와 15억 초과된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 나타나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전세 수급 지수인데 전세 수급 지수란 뜻은 사실 단위가 100이 넘어가면 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16년도에도 이 수급을 보시면 168입니다. 100이 훨씬 넘었죠. 하지만 지금 20년대를 보시면 199, 거의 200이 가깝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급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다가 임대차 3법을 만들어놔서 그걸 시행함으로써 이 전세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선호들 안 했죠. 근데 요새는 보시면 주된 요인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비주거용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것은 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투기 비조정 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이유, 그리고 대출이 완화가 돼가지고 주택보다 훨씬 좀 낫다는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가 되고요. 과거에는 원룸이라든지 투룸이 작은 평수가 인기가 있었다면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의 대체지로 쓰리룸, 넓은 이러한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반 차이 없지만은 이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아파트처럼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는 또한 옵션이 아파트와 달리 굉장히 풀옵션 잘 돼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풀옵션 되지는 않지만 풀옵션이라는 범위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식기 건조기라든지 요새는 빨래 건조기는 보편적으로 다 사용을 하죠. 거기까지 추가되어 있는 것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이 전자에 대한 가격이 줄어든다, 부담이 훨씬 적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평형도 옛날에는 대형 오피스텔이 사실 인기가 많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 기준을 보시면 85제곱미터, 120제곱미터까지는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평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는 것은 향후에 아파트를 청약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 세대가 100세대 미만이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파트 대체로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우숙 대표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해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지축역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3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약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네, 권우숙 대표님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복층형 3룸 오피스텔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이나은입니다. 나은 씨, 네. 또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앞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맞나요? 맞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삼성지구와 더불어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가 저는 왜 핫한지 잘 모르겠는 게 오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사 현장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오산이에요. 그런가요? 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만 명 입주, 네. 서울생활권, 북한산, 창릉천, 아니, 잠깐. GTX.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메모할 필요 없고 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봐요. 가요. 현재 지축역 주변은 온통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바로 신도시인 지축지구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 약 2만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다리 하나를 두고 서울시 은평구와 마주하고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과 두 정거장 거리인 연신내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지축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지하철 이용 시 약 1시간 정도 걸리지만 향후 GTX A 노선을 이용한다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축지구만의 특별한 매력, 바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편리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형 쇼핑몰이죠. 스타땡땡입니다. 여기가 그 바로 고양시와 하남시 집값 상승의 주범 그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원 씨 생각해보세요. 일단 쇼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긴 한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카드값 걱정 아직 이릅니다. 뭐가 또 더 있나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 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트죠. 땡나루 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또 저쪽으로 가시면 고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구 쇼핑몰 땡케아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좋을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3개나 위치하고 있는 지축지구. 특히 신도시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지축지구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GTX 등 다양한 교통 호재와 대형 쇼핑몰이 있는 완성된 생활 인프라. 거기에 북한산 조망과 창릉천 산책로라는 쾌적한 환경까지 갖춘 이곳.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주목해 보시죠.
네, 영상으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그러면 경기도죠. 하지만 서울과 완전히 인접한 지역이 있죠. 은평 뉴타운과 걸어가도 굉장히 가까울 5분 거리 있기 때문에 전화 국선이 02입니다. 서울 번호를 쓸 만큼 굉장히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은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그 자체가 전부 신축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원흥지구, 삼성지구, 지축지구입니다. 지축지구 중에서도 보시면 바로 밑에가 지식산업센터가 예정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해놓고 집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 뭐 편의시설이 없다.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지역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일자리고 넘쳐나는 곳이고 교통도 굉장히 편안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보시면 3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3호선을 따라서 삼성을 해서 지축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당연히 공원이겠죠. 또한 북한산이 굉장히 가까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이 녹지에 대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밖에도 안심하고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이 많이 바뀌죠. 공원이 주는 이러한 행복이라든지 감사가 정말 코로나에 의해서 자연이 굉장히 소중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보시면 GTX와 또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입지는 추후에 차근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이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거기 가시면 굉장히 많이 짓고 있고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은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인력들을 보시면 고용 인력만 해도 7,000에서 한 8,000명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많다는 거는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도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축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하나의 도시가 완성이 되는 지금 시작하는 지역이 바로 지축역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와 복합단지 쿠팡물류센터, 이케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의시설에서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센터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집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고용 상주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필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하남시의 집값까지 좌우할 만큼의 진짜 보고 먹고 즐기고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롯데몰도 마찬가지 굉장히 대형몰이라든지 대형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갖고 있는 이러한 지역 자체가 고양시의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 마크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이나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 자체에서 보시면 북한산을 늘 볼 수 있고 이 창릉천을 늘 내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숲세권, 공세권 또한 역에 가까이 있는 역세권에 또한 복합센터들, 편의시설이 다 몰려있는 몰세권 상권까지 4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편리한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인접성이 더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호재로 일자리도 늘어난 만큼 많은 수요들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덕양구 지축동 어떤 개발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 중에서 제일 모든 뭐 주택이나 업무시설 또 편의시설이 다 새로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얼마나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좌우가 많이 되는 거죠. 이 부동산은 교통은 함께 가는 하나의 상품이라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GTX A 노선이 예정에 있죠. 파주시에서 운정역 동탄을 이어주는 수도권 광역철도역과 일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소요 시간이 지금 현재는 52분인데요. 향후에는 14분대로 단축이 됩니다. 일산에서 삼성까지는 80분에서 20분을 단축되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출퇴근이나 이런 교통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서울로 진입을 한다. 직장이 사실은 아무래도 집 가까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교통망이 단축이 되면 강남의 거주 출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27조를 창출하는 이러한 효과가 19만 명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TS 노선 중에 굉장히 빠른 사업 진행으로 24년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 북부선이죠. 서부 북부선인데요. 신분당선은 광교와 분당, 판교를 걸쳐서 강남역까지 이어주는 이 황금 노선입니다. 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제일 핫한 황금 노선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 주변에 보시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고 집값 상승이 많이 되고들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에 대한 집값 상승은 부동산과 아주 밀접하다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에서 고양 삼성까지 이어주는 간접 급행 철도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4차 국가 철도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업 추진하는 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원흥, 지축 이러한 지역은 고양시에서 지금 택지 개발 3대 지구이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3기 신도시 지역이죠. 이러한 지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한 곳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철도망이 함께 이끌어갈 고양시의 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선인데요. 고양선은 고양시청에서 덕양구 창릉 신도시까지 이어주고 6호선을 이어주는 이 경정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2월 달에 예비성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5개월 만에 통과됐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 고양시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을 보시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이 될 전망이고 여기는 29년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세월이 조금 많이 남았지만은 추후에 이러한 교통의 호재가 그래도 있는 거가 훨씬 낫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개발이 굉장히 새로운 도시의 새로운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보시면 이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 기지가 굉장히 큰 땅인데 이거를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2만 제곱미터인데요. 이 삼성과 지축지구의 진짜 발전을 막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새로운 트렌드로 개발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마무리가 됐을 때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은 파주시 보시면 매하역이 끝인데요. 하지만 지금 3호선으로 파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이 이전을 해야지만이 3호선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치도 아주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축에서 은평 뉴타운까지는 이 지구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바로 지축이고요. 이 교량을 하나 건너서 바로 밑에가 은평 뉴타운인데 이 도로 교량을 넘으로써 지축지구 고양시에서 바로 도보로 걸어가면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가깝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서울 전화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주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돌아다녀야 되고 좀 불편한 거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다리가 하나 나아짐으로써 고향과 은평지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함이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 말일까지 70%가 이미 지축지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다리가 나아지면 사실 마포까지 DMC까지도 이동이 가능하고 그 삼성지구나 은평지구의 수요가 더 많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앞으로 주는 이런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편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큰 호재라는 교통 호재가 가득한 만큼 또 기대감이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 주변 시세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매매 가격을 보시면 방이 3개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3억 2,800부터 3억 8,200까지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 가격이 3억부터 3억 5천까지 있는데요. 아직까지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 전세를 예상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에 완공이 됐을 때의 시점은 이 매매 가격이 사실은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여기는 투자 금액이 2억 8천에서 3억 2천이 들어가지만은 완공이 됐을 때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를 하시면 보증금 최소 2천이지만은 개인의 자금에 따라서 2천에서 1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100에서 110만 원 잡았는데요. 여기는 잠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궁금하시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지금 함께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투자 맞춤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부동산 올인원을 통해 새롭게 인사드리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오정근 팀장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제 닉네임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모르시거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달려가는 오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할 지역 바로 이곳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볼게요. 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 역세권 지역입니다. 원룸과 분리형 원룸 구조고요. 오피스텔입니다.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의 시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지역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에 대해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란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 있는 역삼역과 강남역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역에서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신 거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치에 따른 거리에 따라서 임대 수요와 매매 가격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바라시며 강남역 같은 경우 신분당선과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승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 용산역까지 지금 연장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교통 입지 여건까지 갖추게 되며 강남역에는 광역 버스 노선과 그리고 일반 버스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강북권역이나 경기도 권역까지도 매우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 인구 또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인구들이 이 오피스텔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언주역 주변으로는 우리우 특구지구가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거기에 상주하는 직장인 인구 수요까지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제고려 복합지구의 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옆으로는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코롱 부지 같은 경우 이번 연도 4월에 내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해 있는 르네상스 호텔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필드로 개발이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지금 많은 서울시에 위치한 구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구 같은 경우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2.6%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 비율 중 1인 가구 비율이 3분의 1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주택들과 원룸 그리고 투룸의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 같은 경우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동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란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IT 기업들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거기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이 20, 30대로 수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 꾸준한 거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주변에 그 강남구에 위치한 그리고 역삼동에 위치한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도 꾸준히 연식이 됐지만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들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데 강남구에 위치한 그리고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 건물 가치는 떨어지지만 집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집가 상승 그리고 거래가 상승을 보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입지에 있다라고 입지를 좀 정리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지금 입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워낙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어떤 호재거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발 소식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첫 번째 개발 호재로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앞에 위치한 테란노 그리고 테란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란노 같은 경우 우리나라 1세대 벤처밸리가 들어온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는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애플 컴퓨터 등 대기업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대기업들인 CJ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유니버설 픽처 코리아 등 많은 대기업과 함께 신생 IT 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오피스텔의 2층과 3층이 지금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1월 1일부로 신생 IT 기업인 사무실로 이용을 하시려고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벤처밸리로 인한 이 입주를 꾸준히 하고 계신 지역이 바로 테란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 개발 호재로 보실 수 있는 르네상스 호텔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르네상스 호텔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호텔이 센터필드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2개 동으로 35층 건물과 37층 건물로 2개 동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거기 한 동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지금 입주를 하여서 영업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동은 온전히 오피스 동으로 입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는 신세계 프라비티나 아니면 크래프톤 같은 대기업 회사들이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업무 시설의 총 면적은 5만 1,000평방미터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사무실 공간, 그러니까 오피스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상주 인원만 해도 2만 8천여 명으로 상주 인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굉장한 직장인 수요가 받침이 되는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 개발이 계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4월에 이제 노태칠성 옆 부지인 코엑스 부지가 개발을 2013년도에 착공, 그러니까 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함으로써 노태칠성 부지도 그거에 탄력을 받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 면적만 해도 4만 2천 평방미터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고층 빌딩이 본사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주변 상권과 편의시설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은 많은 인구 유입은 물론 직장인 수요까지도 충분히 갖추어진 상권으로 이루어지고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권역에서 제일 큰 개발 호재 중 하나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방문 고객이 이쪽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편의시설들과 그리고 공원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굉장히 큰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 있던 한전부지가 현대 GBC로 개발될 예정인데, 이 현재 GBC 같은 경우는 개발이 그룹 통학사업과 전시장, 공연장, 호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오피스 시설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여기에 1차리 창출 효과만 해도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직장인 수요가 이루어지고 강남 전역으로 굉장히 호재를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로 인해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같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도심공항 터미널과 그리고 통합역사, 그리고 통합역사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KTX, 그리고 삼성과 동탄을 이룬 금팽 철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하루 이용 고객만 해도 6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가 이용 고객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러면 주변 상업시설들은 당연히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 발전된 상업시설들의 인프라들이 이쪽 신축 오피스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좀 개발 호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강남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고민, 우려하실 것 같아요. 지역 시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강남구 역상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1,700만 원서부터 4억 6,3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세 금액은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금은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시세는 지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만 원서부터 135만 원으로 월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서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어서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 5,700만 원서부터 1억 300만 원으로 실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투자 전략도 가볍게 짚어주시죠.
예, 강남구 역상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투자 전략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테란노의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인해서 풍부한 임차 수요를 받으실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테란노가 배치돼 있고 많은 기업들과 많은 신생 기업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장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맞추어진 월세와 전세가 지금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35만 원으로 이미 맞추어진 월세 세대가 있으며, 전세로는 3억 2천만 원으로 벌써 맞추어진 세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과 그리고 갭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부 같은 경우 강남 오피스텔 중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조망권이 확보되는 오피스텔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 중에 주말에는 에어비앤비 조망권이 확보된 그 호실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탁 트인 조망권 다시 한번 중요 체크 포인트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을 예상합니다. 서초구 서초동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입지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서울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경부고속도로를 말씀드리냐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을 통해서 상층부가 공원도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숙세권 환경까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급 주택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단지로 조성이 돼 있어서 쾌적한 환경까지 누리실 수 있으며 바로 앞 도로가 12m 폭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과 쾌적한 환경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차장까지도 지하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나 그런 스트레스까지도 없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 뭐 지금 대법원,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리고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성모 종합병원같이처럼 많은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차를 이용하셔서 한 5분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숲세권 환경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공원이 개통이 되었는데 이 서리풀 터널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강서 쪽으로 차량 이동이 매우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서로 이동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주 터널 개통을 통해서 시세가 많이 주변이 상승했다는 말씀드리며 그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우성 아파트 사거리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어서 지금 입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값들이 많이 오르신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파트 값이 주변에 오르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나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들의 시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같은 경우 명문 학군들에 인해서 굉장히 풍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나라 말 중에 맹모 상창지교라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학군으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시고 또 월세 전세까지도 뭐 집을 파시고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초동이 좋은 학군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잘 아시는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그리고 서초중학교까지 명문 학교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풍부한 학군 수요를 이 신축 다세대 주택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서초구 서초동 이 지역에 또 개발 소식도 들려오거든요. 호재도 정리해 주시죠. 예,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초구 같은 경우 문화예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예술의 전당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많은 공연들과 전시회가 지금 원래는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종식이 된다면은 예술의 전당서부터 세빛섬까지 한강에 있는 세빛섬까지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3.7km 가량의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과 그리고 거리 축제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그 주변 상권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핵심인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칠성 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 굉장히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종상향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 코롱 부지가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롯데 부지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도로들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위에는 공원들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공원들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원, 숲세권 환경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들어간 도로는 지금 현재 정체가 돼서 막히는 시간에서 3배가 단축되어서 편리한 교통 여건까지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업시설과 복합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면서 풍부한 편의시설까지 누리실 수 있는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의 제일 노른자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었지만 개발이 된다면은 호텔과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터미널, 오피스, 빌딩까지 들어옴으로써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 주변 상권까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돼서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의 매매나 임대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개발 호재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주변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은 5억 4천만 원서부터 6억 8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6천서부터 5억 8천으로 전세 금액이 예상되고 있고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서부터 1억 원으로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월세 지금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부터 150만 원까지 월세가 예상되고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1천만 원서부터 2억 7천만 원까지 대출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 3억서부터 3억 8천만 원으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정근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